안녕하세요. 주식일보 한중입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 딥시크 사태,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 이 AI 테마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될지, 최근 이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급락한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SK 하이닉스의 위기가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딥시크의 모든 것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건의 발단과 그리고 딥시크의 의혹,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정말 위기인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 중국 AI 기업인 딥시크가 80억 원에 불과한 적은 비용으로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왔는데요. 실제로 이 딥시크에서 공개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쇼킹하긴 합니다. 이 딥시크는 정밀도가 낮은 FP8에다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린 이 하드웨어인 H800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H100 이상의 최고급 GPU와 정밀도가 높은 이 FP16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상 더 좋은 장비와 그리고 더 좋은 기술로 만든 이 오픈 AI의 거대 모델이 당연하게도 이 성능이 좀 좋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개된 이 딥시크의 R1 모델이 LLM, 즉 거대 언어 모델이죠. LLM의 어깨탑인 오픈 AI의 O1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업계가 충격에 빠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금액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딥시크는 고작 80억 원을 가지고 이 거대 언어 모델인 R1을 제작을 한 것일까요? 조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시크 R1은 AI 구현 단계에서 추론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훈련 모델인 V3에서 미세 조정을 거친 모델인데, 딥시크가 공식적으로 출간한 이 기술 리포트에서는 R1 구현에 약 80억 원이 들었다고 언급한 구절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과연 이 80억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기사화된 이 80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이 R1 모델이 아닌 R1 모델보다 앞서 공개됐었던 훈련 모델인 이 V3입니다. 2048장에 H800을 활용했다는 것 역시 이 V3를 구현할 때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이 V3에서 R1으로 넘어갈 때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비용과 그리고 GPU가 들어갔는지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앞선 모델 구현 비용까지 적용해서 계산한 것이 진짜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 80억과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향후에 이런 내용들의 팩트가 좀 시장에 공개될 때마다 이 과대납폭을 보였던 기업들의 회복세는 나와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딥시크 사태가 터졌을 당시에 16%가 하락하고 시총으로 따졌을 때는 8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빠진 건데, 일부 회복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것처럼 다른 과대납폭을 보인 기업들 역시 회복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에서는 이 딥시크의 수출 통제, AI 반도체 사용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기술 도용과 그리고 보안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밝혀지는 내용들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본론, 시장에서 나오는 우려처럼 이 SK 하이닉스에는 큰 위기일까요? 먼저 좀 결론을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현재 시장에서 저가형 모델로 인해서 고가의 이 HBM의 수요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이 된 것인데, 오히려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띄워놨죠. 빅테크들은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는 모습이고, 이 미중 AI 업체들 역시 AI용 메모리인 이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죠. 이 HBM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하게 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딥시크 역시 엔비디아의 저사용 서버용인 GPU H800을 활용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H800에는 4세대 HBM인 HBM3가 탑재가 되었는데, HBM3의 엔비디아 독점 공급사가 여러분들 어디죠?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결국 이 딥시크 역시 SK 하이닉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메타의 경우에는 AI 개발에 올해 600억에서 650억 달러, 하나로 약 86조 원에서 9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MS,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같은 경우는 AI가 더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해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800억 달러, 약 하나로 115조 원을 지출하겠다라는 계획을 유지를 했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스타게이트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과 5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적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저가형 AI 출연에도 AI 칩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좀 빗대어 보자면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의 대표적인 기술 패권 다툼인 이 우주 경쟁 때처럼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나은 대규모 언어 모델 그리고 로봇용 AI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에 열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이 700조 원 규모의 AI 프로젝트인 이 스타게이트에 엔비디아 그리고 AMD 등 미국 회사의 최첨단 이 GPU를 투입할 것은 물론, 구글과 브로드컴 등 이 미국 최고의 빅테크들이 주문형 칩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실제 메타 CEO가 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AI 설비에 큰 투자를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전략적 이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규모 투자를 시사를 한 바가 있고요. 저가형 AI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 딥시크마저도 고성능 GPU와 그리고 HBM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딥시크가 언급한 메모리에서 연산이 가능한 이 HBM은 맞춤형 칩인 커스텀 메모리라고 좀 불리우는데,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027년도부터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미중 AI 패권 전쟁이 심화될수록 AI 범용화 역시 가속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AI 기업들과 반도체, HBM, 주문형 반도체, 유리기판 등등 지속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매출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시작 전에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정말 좀 많은 걱정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